일자리,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전환을 꾀하고 있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실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상생혁신 정책을 펼치고 있는 산하기관들. 그 산하기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이해하는 시간. 서민 경제의 주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겐 든든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바로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인데요.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알면 힘이 되고 들어두면 길이 보이는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기업, 소상공인과 서민의 금융 파트너로서 보증을 제공해 자금 융통을 도와주는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보증 절차와 과정상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김병근 회장을 만나봅니다. 상생으로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미래를 말하다. 자, 오늘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김병근 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 7월 19일에 취임을 하셨어요. 네. 먼저 취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를 드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실 그 기간이 참 빠듯했습니다. 네. 업무 파악하실 시간도 좀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많은 준비를 하셨으리라 믿고 자,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법인 빼고 하면은 570만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이 주로 이제 작은 점포를 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그 담보가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네. 그리고 신용도가 물론 이제 높은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신용 보강을 해드려가지고 보증서를 끊어드리면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자금 융통을 하는 예.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6개 지역에 지방마다 지역 재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창구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16개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이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재단에서 이제 보증서를 끊어준다는 의미는 은행에서 대출하는 그 대출금의 일정 부분의 그 리스크를 이제 그 보증재단에서 부담을 하는 것인데 일단 그렇게 보증서를 끊어주면은 지역재단에서는 그 한도 내에서 저희한테 재보증을 듭니다. 네. 그러니까 보험에서는 그거를 이제 보험하고 재보험의 관계인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보증하고 재보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중앙에는 재보증 업무가 이제 주된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친구 괜찮은 친구야. 한번 믿고 돈 빌려줘봐.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에서 연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보증을 해주는 거죠. 보증을 믿고 해주는. 이제 저희가 그렇죠. 보증을 해주니까 네. 만약에 은행에서 이제 대출해준 사람한테 나중에 돈을 못 받게 되면은 저희가 보증한 한도 내에서는 대신 이제 상환을 이제 하는 그런 네. 제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이 자금력이 부족한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기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우리 회장님께서는 지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실장을 역임하신 바가 있어서 예. 그 누구보다도 소상공인에 대한 이해가 높고 관심도 높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 좋지는 않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 소상공인들의 그 업종 특성상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그 수가 일단은 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요자가 같다고 보면은 그 수입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 거죠. 그래서 매출을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이고요. 더구나 이제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그런 어려움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금 수요가 많아지는 것이고요. 예.
지난주에 그 현장 지점에 나가 보니까 최근에 보증서 끊어가는 그 양이 평소보다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상담 건수도 더 많아지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걸 보면은 최근에 그 자금 수요는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죠. 예. 그럼 좀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제 돈이 필요할 때 이제 적기에 그 보증을 서는 거가 중요하고요. 예. 그 보증의 양도 우리 자영업자들이 필요한 만큼 좀 많이 해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이제 보증의 양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금년에 당초에 그 18조 5천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1조 늘려가지고 19조 5천을 규모로 지금 보증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양은 그렇고 또 보증을 받는, 지원받는 절차에 대해서도 우리 민원인들께서 좀 편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절차나 과정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쭉 체크를 하고 있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해야 될 거가 그래서 그 서류 간소화 이쪽을 좀 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틀을 보면 일단은 보증 금액을 증액을 하셨고 그리고 좀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자세하게 예, 우리 주요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년에 19조 5천의 그 한도 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가 우선은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현장에서 최근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최저임금 관련한 그런 자영업자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그거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비롯해서 그 최저임금 관련 그 소상공인들께 그 1조 원을 자금 한도로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나간 거를 보니까 이제 한 4,100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남은 그 5천억 원 이상이 좀 남았는데 그거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금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체크를 좀 해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건 기업은행하고 협업해갖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1%대 그 아주 금리가 낮은 보증상품을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기업은행하고 지금까지 이제 그 협의를 한 거가 별도의 가산금리를 붙이지 않고 기준금리만 해가지고 운영을 좀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규모는 한 2천억 원 정도로 해드릴 생각이고요. 아마 다음 달 초부터 다음 달 중으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이번 정부 들어와갖고 이제 그 동반 성장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상생하고 그거 관련해서 저희 분야에서는 그 사회적 기업 에 대해서 보증을 좀 더 많이 해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더 저희가 좀 보강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회적 기업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 마을 기업이나 자활 기업 협동조합까지 좀 확대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 150억 정도의 자금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일단 범위도 좀 늘릴 생각이고 그렇죠. 일단 1조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예, 그것도 그렇고 또 민간과 협의를 해서 2%가 안 되는 금리를 적용한 상품까지 개발을 하고 있다.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래요. 근데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가 이러한 제도들을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더군요. 특히나 이 서류 같은 부분에서는 세무서도 갔다가 뭐 주민센터도 갔다가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그 1인 기업 같은 경우에 본인들의 그 생계를 문을 닫고 다녀오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이게 좀 껄끄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에 대한 그 절차가 좀 간소화된다고요. 지금까지도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그 서류는 좀 줄인다고 많이 줄였어요. 네. 근데 아직도 이제 많이 남아있는 게 그 세무 서류가 좀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무 서류는 그 세무서에 가서 이제 발급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페이퍼로 해서 다시 제출하러 그 보증재단 지점이나 은행을 이제 방문을 해야 되는데 혼자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하는 그 점포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산상으로 온라인상으로 이제 기관 대 기관으로 자료를 서로 이제 주고받아 가지고 민원인들한테는 그거를 받지 않는 거를 지금 협의를 했고요. 예. 국세청하고는 되게 이제 협의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의견은 이거는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서 다룰 수밖에 없고 그래서 법적 근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요. 저희가 이제 관련 법을 지금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그 신용보증재단 법인데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 정기국회에 저희는 처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네. 이거 하면은 거의 뭐 서류 제출은 한두 가지로 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큰 도움. 사실은 이런 작은 거 하나하나가 이 소상공인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올해 안에 꼭 법 개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지금 말씀해 주신 방향 말고도 사실 이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서 이제 추구하고 있는 좀 특별하고 괜찮은 프로세스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것들이 있으면 또 소개를 해 주실까요? 이 서류 간소화하고 이제 같은 취지인 것 같은데요. 네. 그 모바일 보증이라는 거를 지금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상에서 이제 이 절차를 다 진행을 한다는 것인데 네. 물론 이제 고액 보증건에 대해서는 그건 하기 어렵고.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소액 보증부터 이거를 하려고 이제 다 준비를 해왔고 지금 시행을 일단은 했습니다. 네. 근데 하고 보니까 이 모바일이나 전산에 친숙한 분들은 이걸 활용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그 친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은 있는데 그렇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보다 이제 좀 정교하게 이 절차를 좀 안내도 하고 지금 그럴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은행 창구에서 이거를 매뉴얼을 좀 거기서 전달을 하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갖고 은행하고 적극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자주 현장 방문을 하시는 편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좀 불편하다. 이건 좀 고쳐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수렴을 하실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게 좀 모바일 보증 제도가 편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그냥 현장에서 들으신 거죠? 예, 젊은 상인들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물론 있기는 한데요. 모바일에 친하지 않은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 사실 친하지 않거든요. 안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래요. 좋은 정책은 있는데 사실 알려지지가 않아서 사용이 안 되는 경우도 가슴 아픈 경우지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겠네요. 그래서 설명을 저희가 좀 더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그분들께.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보증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요. 사실은 보증을 다른 말로 족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만큼 굉장히 이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4월에 연대보증이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예, 예.
이 연대보증 면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이제 오랜 기간 준비를 해왔고 이제 단계적으로 쭉 이제 폐지를 해왔는데요. 2013년도에 실제 경영자에게만 이제 부과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 폐지를 했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4월에 이제 완전히 신규 보증에 대해서는 다 완전히 폐지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미 이제 입보를 해놓은 기존에 이제 그 보증서가 나간 부분들이 문제인데요. 예. 여기까지도 향후에 이제 저희가 그 보증을 면제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한테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걸 좀 미리 통지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요. 예. 저희들 아주 간단한 심사입니다. 이거 그것만 거치면은 면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나간 거를 보니까 한 3,500억 정도, 건수로 보면 한 4,200건 정도 지금 금년에 좀 면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도 이제 적극 더 이제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좀 무거운 짐을 하나, 둘씩 이렇게 좀 걷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전에 계셨던 분들, 이미 채무가 발생이 된 분들도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러면 잘 갚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갚지 못해서 그게 고스란히 빚으로 앉은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또 은행을 이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 오래되고 저희가 이제 받을 가능성이 많이 낮아진 채권들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정리를 좀 소홀히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거를 정리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그 채무자분들께서 다시 사업을 하는데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적극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갖고 있는 채권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자산관리공사의 캠코에 매각을 하면 그 캠코에서는 원리금 감면이나 아니면 분할상환 같은 이제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채무자들께서 이제 적극 활용을 하면은 바로 해결이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정쩡한 상태로 우리가 채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그걸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은 더 이제 받을 확률이 낮은 거, 예. 소멸시효가 이제 이미 끝났다거나 이런 채권들은 사실은 저희가 그거를 상환받을 확률이라는 즉히 낮거든요. 이런 거는 그 소각을 하는 겁니다. 소각을 하면은 아주 근원적으로 채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확률이 낮은 채권에 대해서도 이제 좀 정리가 돼서 그거에 관계되는 채무자들께서도 이제 홀가분하게 사업 제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 감면을 한다고 하면은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자뿐만이 아니라 원금까지도 원금도.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전체적으로 제기를 하는 데는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짐을 이 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가 대신 지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어깨가 조금 무거우실 것 같다라는 예,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장부상으로만 이 채권 채무 관계를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하고 채권을 완전히 없애질 않고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예. 그렇게 해서 상환이 될 것 같으면은 그게 의미가 있는데 상환을 받을 가능성이 극히 없다면. 낮고 사실 이거를 감면을 하고 없애고 하는 것으로부터 받는 이익이 이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인데 네. 그 이익이 좀 더 크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또 따져봐야 되는 거죠. 상환을 받을 가능성하고 이거를 완전히 없앴을 때 제기를 하게 해드리는 그런 효과가 양자를 비교해가지고 이쪽이 좀 더 크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그거를 네.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가겠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많으십니다. 네. 그분들에게 어떤 분으로 기억이 되고 싶으신가요? 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정책 실장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소상공인 자영업 분야에 관심은 참 많이 가졌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한 거가 좀 아쉬움으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와가지고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사는 동네에서만 보더라도 빵집이든 아니면 슈퍼든 주변에 이제 폐업을 하는 그 점포도 이제 많이 보았고요. 그걸 보면은 우리 이제 소상공인 분야는 무한 경쟁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사업하시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증을 통해서 일부라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고요. 그런 도움을 위해서 다 해결은 못해도 네. 노력을 많이 했다 하는 그런 회장으로 좀 기억이 됐으면 나중에 네. 좋겠다는 이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되시리라 저는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김병근 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